개빈 뉴섬 주지사가 몇 주 후에 세이퍼 앳홈 명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빠르면 7월부터는 학교 정상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의 실업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월의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는 물론 해외의 거대 육 가공업체들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육류 가격도 폭등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회장 임기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회장 선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몇 주 후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의 신중한 낙관론입니다. 7월부터는 학교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김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몇 주 후에 소매업과 제조업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소매업과 제조업은 가장 먼저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하는 업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hase 2, as was presented by Dr. Angel, is in weeks, not months. Phase 3 and 4, months, not weeks. 순차적으로 미용실과 헬스장 등이 포함된 서비스 업종까지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7월에서 8월 초 사이 여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sidering the prospect of an even earlier school year into the fall, as early as late July, early August.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지난 3월 19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교육에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검사 프로그램과 의료용품이 있을 때만 제한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사는 과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개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시위에 따른 정치적인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우버 운전기사나 부동산 에이전트까지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들까지 모두 오늘부터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신청 서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이원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 PUA.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PUA 실업수당 프로그램은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또는 다양한 프리랜서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반 실업수당처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실직 사실이 확인되면 약 일주일 후부터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PUA 실업수당은 한 주당 $167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3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기간에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 추가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PUA 실업수당은 지난 2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최대 39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 EDD에도 급여 기록이 없는 경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PUA 신청이 시작된 오늘 오전부터 EDD 웹사이트에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조만간에 육류 공급이 심각히 부족해지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에 육류를 수출하던 거대 육가공업체들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내에는 벌써부터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삼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감자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
이 씨는 일부 부위 돼지고기 가격이 50%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고기 도매상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돼지고기 안심과 등심의 경우 파운드당 2달러에 거래됐지만 다음 주부터 50% 급등해 3달러에 구입해야 합니다. 근데 고기가 남으더라면 고기가 쌀 텐데 왜 고기가 비싼가 물어봤더니 여기서 서고살장에 있는 회사가 바이러스가 걸렸대요. 거기 잡는 사람들이. 미국 13곳의 육가공 업체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일주일 새 29%나 올랐습니다. 일부 대형 마켓들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부족 사태를 앞두고 1인당 고기 2팩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닫았다는 거는 저희들 소식을 듣는데 2팩으로 리미스로 판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2팩씩만 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소고기 가격도 고공행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간 소고기의 경우 파운드당 2달러 30센트에 판매됐지만 이번 주부터 3달러 3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은 전 세계 고기 유통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육류 부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현 한인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예년이면 지금쯤 한인 회장 선관위가 구성됐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인 회장 임기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회장과 이사회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현 34대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임기를 올해 말까지 연기하고 행정명령의 완화 또는 해제 이후에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한 만큼 한인회장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편투표나 온라인 선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당분간 한인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업수당과 중소기업 대출 신청 지원 봉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유시계와 켈스테이트 대학들이 학교 부대 시설 이용료를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 측은 학교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부대 시설 이용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학교 측은 계속 거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금에 포함된 부대 시설 이용 비용은 평균 $1,000 내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학교 측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학생 측은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6월의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수영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미국 내 실업률이 16에서 20%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unemployment rate at that point will be something that's about as high as something that we haven't seen since, the 1930s. 미 CNBC가 경제 전문가 33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3%가 2022년 2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봉쇄 조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번 주까지 미국 내 13개 주가 경제 활동을 부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cautious. We need money.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만 명에 육박합니다. If we are unsuccessful or prematurely try to open up and we have additional outbreaks that are out of control.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미국 돼지 농가는 몇 주 내로 150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할 처지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e're definitely in a terrible situation of peril right now, and we're asking for help.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15%를 공급하는 고기 가공 공장 3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육류 가공 공장에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제2차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국립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은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남아프리카 지역까지 코로나가 확산된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 팀 내의 더비 벅스 담당관도 이 같은 예상에 동의했습니다. 네, 강력한 전염력을 지닌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할 경우에는 독성이 한층 더 강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과 닮았습니다. 다른 감염병보다 감염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과 치료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3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1918년 여름과 가을 그리고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1차와 2차 대유행 후 일시적인 소강 상태는 감염자를 분리시키는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했고 3차 대유행 후 종식은 집단 면역의 결과물로 파악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베일은 대유행 90년 후인 2008년에 본격적으로 벗겨집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1차, 2차, 3차 대유행 희생자를 각각 살펴보니 2차 때 가장 많았습니다. 종합해보니 1차 대유행 치명률은 0.3%에 불과했지만 2차 대유행 때는 2.3%, 무려 7.6배나 상승했습니다. 사람 유행이 소강 상태일 때 바이러스는 생존 위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가설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2차 유행 때는 아주 어리거나 나이 든 사람은 물론 20, 30대 가장 강한 연령층에서도 희생자가 늘어나는 W 형태를 보였는데 강한 사람이 1차 때 걸리지 않아서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 독한 바이러스를 맞이했다는 설명과 젊은 사람에서 면역력이 지나치게 발현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라는 설명이 공존합니다. 코로나19도 그대로 방치하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의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치료약과 백신이 나올 때까지 겸허하게 코로나19를 멀리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2차 유행의 피해도 작을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유럽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활동 재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6월 말까지는 봉쇄령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스페인이 총리 명의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늦어도 6월 말까지 현재 시행 중인 봉쇄령을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해 스페인 전역의 봉쇄 조치를 차츰 해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Les anuncio que se han establecido 4 fases a lo largo de esta desescalada o transición que vamos a caminar a lo largo de 확진자 숫자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스페인은 이미 14살 이하 아동에 대해선 외출 제한을 일부 완화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다음 달 4일부터 봉쇄 조치를 차츰 완화하기로 했고 포르투갈은 다음 달 2일까지 발령한 국가 비상사태를 더 연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이동 제한령을 푸는 프랑스는 완화 조치에 따른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대중교통 승객과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달 말까지였던 전 근로자의 유급 휴무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선 현지 시간 어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최대치인 6,411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연방 재무부 장관은 200만 달러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금을 받은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누신 장관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은 자금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이나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자격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혹시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확인 비행물체 UFO 동영상 봤습니까? 지난 2004년 당시 UFO를 목격한 조종사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구름 낀 상공에서 검은 비행물체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비행물체와 형체가 다른 모양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비행물체가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 3편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UFO와 같이 보이는 비행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행물체를 목격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두려워하며 탄성을 지르는 음성도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영상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오해를 풀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영상 공개가 어떤 민감한 군사적 능력이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입장을 바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I just don't want to comment on it. I don't want to comment on it. I just wish him well. I don't want to comment on it.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머지않아 다들 알게 될 거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된 뒤 처음엔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며칠 뒤엔 CNN이 예전 문건을 토대로 부정확한 보도를 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화법과 부정확한 언급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지목된 원산에서 김 위원장의 요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김 위원장의 원산 별장 앞바다에서 요트가 움직이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다며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는 김 위원장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지난 21일 이후 원산의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또 한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중설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역량에 자신이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 지난 21일 CNN 위중설 보도의 출처는 하루 앞서 나왔던 대북 매체 데일리 NK의 보도로 알고 있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 병원의 의사들이 시술을 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북한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가짜뉴스에 해당된다고. 향산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입니다. 정부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그럼 왜 가짜 뉴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러면 신병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우리 국정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틀 뒤에 북한 텔레비전을 보니까 애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 장관은 정부의 정보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의 정보 역량은 매우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혼란을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넘치는 인포데믹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잠적 중인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야만 논란이 최종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10년 전부터 북극에서 발견됐던 거대한 오존층 구멍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기 질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온라인 접속 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 공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맞춰 화상 공증 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 웨브사이트에 접속해 화상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오렌지 카운티 페어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코스타메사 오스티 페어 앤 이벤트 센터 이사회는 코로나19로 내려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대규모 행사 개최 금지 명령이 언제 철회될지 알지 못해 올해 7월 17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오스티 페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엘라인 전철 터널 보수 공사가 일정을 앞당겨 완공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전철 엘라인 터널 보수 공사가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서 완공됐다며 야간과 주말을 포함한 양방향 운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M, G, 7라인 등 대체 노선은 이전 노선과 일정으로 복귀됩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얼티밋 챔피언 태권도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태권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마이클 로 관장은 자가격리 기간이 지속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줌을 이용해 무료 태권도 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외출 금지령 일부가 해제돼 골프나 등산, 낚시 등 야외 레크레이션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인슬리 주지사는 오는 5월 5일부터 낮 시간대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립공원을 오픈하며 골프와 낚시, 등산 등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면 야외 레크레이션도 다시 금지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네, 한국의 내수를 살려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올림생들은 직접 끓인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지역사회에 연방 예산이 할당되는 만큼 한인사회의 존재감을 알리고 영향력을 높이고 그만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머,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센서스 기금이 학교에 지원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겠지? 그럼 공공치안 문제는? 인구수에 따라서 경찰서가 더 생기면 안전하겠구나. 한인타운 거리 청소도 해주고 도로 보수, 공원을 더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지. 이렇게 좋은 걸 빨리 참여해야지. 이 캠페인은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미국 인구조사국 제공입니다. 네,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를 반등시켜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해 제3차 추경 예산을 긴급히 투입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까지 2차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 6천억 원 더 돈이 드는데 통합당은 국채 발행 대신 다른 예산을 깎은 뒤 돌려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조 6천억 원 중 1조 원만큼은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 국면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관련 대책을 3차 추경안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충격 대책이라든가 금융 대책이라든가 규모가 좀 커질 것 같고요. 적자 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어도 대주주가 될 수 있게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KT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번방 재발방지법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은 거부됐습니다. 보도에 한세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9%였습니다.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걸로 보이자 지난해보다 30% 이상 많은 3만 7천여 건의 이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대부분 내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진 건 2.4%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수용률 21.5%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산정 기준이 미리 공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규모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기준에 맞게 엄격히 기준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겁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과 경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강원, 경북, 충북 등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상승폭도 컸는데 서울 강남 상구와 양천구 등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서너 배를 웃돌았습니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납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 초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의료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가볼까요? 달걀을 깨고 또 깨고 반죽을 밀고 틀을 만드는 손길이 쉴 새가 없습니다. 영국의 제빵사인데요. 국민건강보건서비스 NHS 의료진에게 전달하려고 무려 40시간을 매달려 초대형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무게만 해도 55kg. 색소로 물들인 설탕 반죽을 이용해 알록달록 무지개를 섬세히 표현했는데요. 영국에선 이 무지개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꽃을 이용해 커다란 무지개 장식을 만들어 선물한 사람도 있는데요.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 중인 의료진에게 이렇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거겠죠. 재택근무 기간이 끝났나 봅니다. 그런데 사무실 풍경이 특이한데요. 책상 주변으로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어 피해 다니고요. 칸막이에는 가림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면 서 있는 곳을 지정하는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무 공간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해본 겁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라질 거라는데요. 낯설긴 하지만 일터뿐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도 이런 변화는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집 안에서 놀 때 게임만 한 게 없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픽이 요즘 게임과 달리 심하게 수수하다 싶었는데 가상현실 속에서 대신 싸워줄 전사들까지 진짜 사람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100% 핸드메이드, 수작업의 산물이기 때문인데요. 게임에서처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배경은 골판지 모형과 직접 그린 그림으로 해결했고 전투와 해설 등 카메라 앞에서 열연을 펼쳐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친구들과 모여 이런 게임을 즐겼었는데 자가격리로 오랜 시간 참아야 하자 아쉬움을 달래려고 이렇게 공을 들여봤다고 하네요. 꼬마가 왜 이렇게 들떠있는 걸까요?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데 문을 여니
짠! 산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4월 산타가 돌아다니기엔 생뚱맞을 때 아닌가 싶은데요. 지루한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꼬마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코로나19의 힘든 나날이지만 울지 않고 버티면 성탄절에 선물도 챙겨주실까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상대편 6명을 순식간에 제칩니다. 그리고 70m를 드리블한 뒤에 골망을 가른 손흥민 선수의 폭풍 질주골.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역대 최고골에 선정됐습니다. 하성영 기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자 스카이스포츠가 3주 동안 진행한 역대 최고의 골 팬투표에서 손흥민의 폭풍 질주골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벌리전에서 수비 6명을 따돌리고 70m를 되달려 골망을 흔든 이 골은 50골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26%의 지지를 받아 28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골로 선정됐습니다. 9년 전 웨인 루니가 터뜨린 그림 같은 오버헤드킥보다 2배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손흥민의 원더골은 각종 최고의 골상도 휩쓸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월의 골을 시작으로 런던 풋볼 어워즈와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이 선정한 리그 올해의 골로 뽑혔습니다. 피파가 선정하는 올해의 골인 최고 권위의 푸스카스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해병대에서 기초 군사훈련 중인 손흥민은 다음 달 8일 퇴소한 뒤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영국 언론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오는 6월 리그 재개를 목표로 다음 달 18일부터 공식 훈련을 시작할 예정인데 손흥민이 영국에 돌아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훈련 참가는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도 전에 제2차 대유행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한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백신 개발은 아직도 요원한데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한 준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 지금 정부가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